이곳은 볼거리, 먹거리, 세상의 모든 정보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눈을 위해 귀로만 청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정말 눈이 번쩍 뜰 소식 두 가지. 첫째, 한국 여성 기대 수명이 세계 최초로 90세를 넘었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 착착착. 그런데 둘째는요. 매일 콜라 5캔에 햄버거, 아이스크림을 달고 산다는 워런 버핏은 올해 94세. 아니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 이 정말 극과 극의 이야기 속에서 기대 수명의 진짜 의미, 그리고 어쩌면 장수에 숨겨진 열쇠가 될지도 모를 단서를 저희가 한번 파헤쳐 봅니다. 잠시만요. 뒤로 갈수록 훨씬 더 흥미로운 분석과 어쩌면 당신의 미래 설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정보가 기다리고 있으니 채널 고정. 네, 이거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네, 정말 흥미로운 대비네요.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듣는 기대 수명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 기간 생명표라는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건 특정 시점에 딱 사진을 찍듯이 지금 사망률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몇 살까지 살까 하고 계산한 값이에요. 이걸 가상 코호트의 기대 수명이라고 부르죠. 네, 일종의 현재 상황 스냅샷 같은 겁니다. 스냅샷이요? 그럼 그게 실제 우리가 살게 될 수명이랑은 좀 다를 수 있다는 뜻인가요? 미래는 계속 변하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리하시네요. 실제 특정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의료 발전이라든지 생활 환경 개선 같은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쭉 반영해서 계산하는 게 바로 실제 코호트 생명표입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담은 영화 같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제 코호트 기대 수명이 같은 시점의 기간 생명표, 그러니까 스냅샷 기대 수명보다 더 길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미래의 사망률 개선 효과가 담기기 때문이죠. 와, 잠깐만요. 그럼 이게 당신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은퇴 계획 같은 거 세울 때 뉴스에 나오는 그 기대 수명, 즉 그 스냅샷 수치를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이게 바로 그 장수 리스크군요.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살아서 준비한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통계청 연구에서도 보니까 1975년생보다 2000년생의 실제 기대 수명이 훨씬 길 거라고 예측하더라고요. 4년 이상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미래의 긍정적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기대 수명을 계산할 때는 과거 사망 통계를 분석하고요. 앞으로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사망률이 얼마나 더 낮아질지, 특히 고령층에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될지를 예측하는 좀 복잡한 통계 모델들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게 미래 예측이라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저기 스웨덴처럼 아주 오랫동안 거의 250년 동안 데이터가 쌓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은 공식 통계 역사가 상대적으로 좀 짧아서요. 1970년대부터니까. 그래서 예측의 불확실성이 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데이터의 한계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워렌 버핏 이야기가 다시 궁금해지는데요.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식단이 콜라,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오레오 본인 입으로 6살 아이처럼 먹는다고 할 정도니 이건 건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식단만 보면 정말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장수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요? 결국 통계적인 평균과 개인의 삶은 다른 거니까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기사에서도 다른 비결들을 주목하더라고요. 첫째는 충분한 수면. 매일 8시간은 꼭 잔대요. 그리고 둘째는 꾸준한 두뇌 활동. 일주일에 6시간씩 카드게임, 브리지라고 하죠. 그걸 하고 하루에 5, 6시간은 책을 읽거나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긍정적인 마음가짐. 내 삶은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거죠. 좋은 인간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했고요. 네, 종합해보면 통계적으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특히 여성 90세 돌파는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그림이라는 거죠. 워런 버핏 사례는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겠지만 식습관 외에 정신적인 만족감, 스트레스 관리, 예를 들어 충분한 수면이나 좋아하는 일 같은 거요. 또 두뇌 건강, 사회적 연결 같은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따라서 기간 생명표 수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코호트 개념으로 나의 잠재적 수명과 장수 리스크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동시에 건강한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꾸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로우셨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이나 질문을 꼭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아니면 나만의 장수 비결이 있다면 공유해 주셔도 정말 좋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당신의 지식 창고를 꽉꽉 채워줄 알찬 정보들을 계속 준비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수명의 증가와 개인이 마주할 장수 리스크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